안녕하십니까 여러분. When did you 라는 패턴인데요. 이때 맨 앞에 있는 when 하면 언제, 그리고 did you 너는 했니. 그래서 when did you 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너 언제 뭐뭐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when did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발음에서 did you를 연음으로 did you 보다는 did you, 그래서 when did you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상대방이 언제 했었는지 과거의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최근에 그를 언제 봤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en did you? 언제 뭐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최근에 그를 보다 라는 의미로 see him last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when did you 다음에 see 보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직역을 하면 see him 그를 보다 last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를 언제 보았니?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When did you see him last? 최근에 그를 언제 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 소식은 언제 들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en did you? 언제 뭐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그 소식을 듣다 라는 의미로 hear about the new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en did you 다음에 hear 듣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hear about 하면 뭐뭐에 관하여 듣다, 맨 끝에 있는 news 하면 소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언제 들었는지 상대방에게 과거의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en did you hear about the news? 그 소식은 언제 들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언제 서울에 돌아왔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en did you? 언제 뭐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서울에 돌아오다 라는 의미로 return to Seoul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when did you 다음에 return 돌아오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습니다. 그리고 to Seoul 하면 서울로 또는 서울에, 즉 상대방이 언제 서울에 돌아왔는지 과거의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en did you return to Seoul? 언제 서울에 돌아왔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예약은 언제 하셨죠?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en did you? 언제 뭐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예약을 하다 라는 의미로 make a reservation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en did you 다음에 make 만들다 또는 뭔가를 해내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reservation 하면 예약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즉 상대방이 언제 예약을 했는지 과거의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en did you make a reservation? 예약은 언제 하셨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언제 새 차를 뽑았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en did you? 언제 뭐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새 차를 뽑다 라는 의미로 buy your new car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en did you 다음에 buy, 사다, 구입하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your new car 하면 너의 새 차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상대방이 언제 새 차를 구입했는지 과거의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en did you buy your new car? 언제 새 차를 뽑았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Where did you? 라는 패턴인데요. 이때 맨 앞에 있는 where 하면 어디서 또는 어디에, 그리고 did you는 마찬가지로 넌 했니? 즉 where did you 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너 어디서 뭐뭐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where did you 다음에 역시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에도 did you를 연음에 의해서 did you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상대방이 어디서 했었는지 과거의 장소를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패턴으로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가방 어디서 샀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ere did you? 어디서 뭐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그 가방을 사다 라는 의미로 get the bag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ere did you 다음에 get, 이때 get 하면 사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역시 동사 원형 어순을 썼습니다. 즉 상대방이 그 가방을 어디서 샀는지 과거의 장소를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ere did you get the bag? 그 가방 어디서 샀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 요리 어디서 배웠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ere did you? 어디서 뭐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이 요리를 배우다 라는 의미로 learn this food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ere did you 다음에 learn, 배우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food 하면 음식 또는 요리, 이때 food 대신에 dish 또는 cooking 이라고 쓰셔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 요리를 어디서 배웠는지 과거의 장소를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ere did you learn this food? 이 요리 어디서 배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내 셔츠 어디에 두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ere did you? 어디서 뭐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내 셔츠를 두다 라는 의미로 put my shirt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ere did you 다음에 put, 놓다, 두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셔츠를 어디에 두었는지 과거의 장소를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ere did you put my shirt? 내 셔츠 어디에 뒀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거 어디서 찾았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ere did you? 어디서 뭐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이것을 찾다 라는 의미로 find thi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ere did you 다음에 find, 찾다, 발견하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것을 어디서 찾았는지 과거의 장소를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ere did you find this? 이거 어디서 찾았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차를 어디에 주차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ere did you? 어디서 뭐뭐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차를 주차하다 라는 의미로 park your car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ere did you 다음에 park, 주차하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즉 상대방이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과거의 장소를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ere did you park your car? 차를 어디에 주차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all I 라는 패턴인데요. Shall I는 우리말로 내가 뭐뭐 할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Shall I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나의 어떠한 행동에 대하여 예의 바르게 또는 공손하게 상대방의 동의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집까지 태워다 줄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Shall I? 내가 뭐뭐 할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상대방을 집까지 태워다 주다 라는 의미로 drive you hom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shall I 다음에 drive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이때 drive 하면 사람을 차로 어디에 태워다 주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rive you 너를 태워다 주다 home 집까지 이때 home은 집까지 또는 집으로라는 부사로 쓰여서 home 앞에 따로 to라는 전치사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집까지 차로 태워다 줄지 상대방의 동의나 의견을 묻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Shall I drive you home? 내가 집까지 태워다 줄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내가 2시에 데리러 갈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Shall I? 내가 뭐뭐 할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2시에 상대를 데리러 가다 라는 의미로 pick you up at 2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shall I 다음에 pick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pick up 하면 누구를 데리러 가다 또는 차로 데리러 가다, 태우러 가다 이러한 뜻을 가진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ick up 사이에 목적어 you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맨 끝에 있는 at 2 하면 2시에 그래서 내가 상대를 2시에 데리러 갈지 상대방의 동의나 의견을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Shall I pick you up at 2? 내가 2시에 데리러 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내가 음료 갖다 줄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Shall I 내가 뭐뭐 할까?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상대에게 음료를 갖다 주다 라는 의미로 get you a drink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shall I 다음에 get 갖다 주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you 너에게 a drink 이때 drink는 동사로 마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명사로 음료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음료를 갖다 줄지 상대방의 동의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Shall I get you a drink? 내가 음료 갖다 줄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내가 지금 잠시 들를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Shall I 내가 뭐뭐 할까?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지금 잠시 들르다 라는 의미로 stop by now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shall I 다음에 stop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stop by 하면 잠시 들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ow 하면 지금이라는 부사로 쓰였고요. 즉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잠시 들를지 상대방의 동의나 의견을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Shall I stop by now? 내가 지금 잠시 들를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Shall I? 내가 뭐뭐 할까?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도와주다 라는 의미로 Do you a favor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shall I 다음에 do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이때 do는 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를 베풀다, 호의나 친절, 도움을 베풀다 이러한 뜻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you 너에게 베풀다, a favor 이때 favor 하면 호의, 친절, 도움, 부탁 이러한 뜻을 가진 명사가 되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do you 너에게 베풀다 a favor 호의, 친절, 도움, 부탁을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좀 도와줄지 상대방의 동의나 의견을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Shall I do you a favor?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Shall we? 라는 패턴인데요.
shall we는 우리말로 우리 뭐뭐 할래? 라는 뜻이 되겠고요. 핵심 패턴은 shall we 다음에 역시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상대방에게 권유 또는 제안을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번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커피 마실래?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shall we 우리 뭐뭐 할래?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커피를 마시다 즉 drink coffe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shall we 다음에 drink 마시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지 상대방에게 권유 또는 제안을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Shall we drink coffee? 우리 커피 마실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우리 몇 시에 만날래?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Shall we? 우리 뭐뭐 할래? 라는 기본 패턴의 앞에는 what time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고요. 뒤에는 meet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shall we 다음에 meet 만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what time 하면 몇 시에 그래서 우리가 몇 시에 만날지 상대방에게 권유 또는 제안을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at time shall we meet? 우리 몇 시에 만날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우리 점심 뭐 먹을래?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Shall we? 우리 뭐뭐 할래? 라는 기본 패턴의 앞에는 what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eat for lunch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shall we 다음에 eat 먹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what 하면 무엇을 그리고 맨 끝에 있는 for lunch 하면 점심 식사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에 뭘 먹을지 상대방에게 권유 또는 제안을 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at shall we eat for lunch? 우리 점심 뭐 먹을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우리 퇴근 후에 영화 볼래?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Shall we? 우리 뭐뭐 할래?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퇴근 후에 영화 보다 라는 의미로 see a movie after work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shall we 다음에 see 보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see a movie 하면 영화를 보다 after work 하면 퇴근 후에 즉 우리가 퇴근 후에 영화를 볼지 상대방에게 권유 또는 제안을 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Shall we see a movie after work? 우리 퇴근 후에 영화 볼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우리 이따가 산책 갈래?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Shall we? 우리 뭐뭐 할래?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산책을 가다 라는 뜻으로 go for a walk later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shall we 다음에 go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go for a walk 하면 산책 가다. 맨 끝에 있는 later 하면 나중에, 이따가 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산책을 갈지 상대방에게 권유 또는 제안을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Shall we go for a walk later? 우리 이따가 산책 갈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y didn't you? 라는 패턴인데요. 맨 앞에 있는 why 하면 왜, 그리고 didn't 하지 않았니? you 너는. 그래서 why didn't you? 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왜 뭐뭐 안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why didn't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why didn't you를 발음해서 연음으로 didn't you를 didn't you, 그래서 why didn't you 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포인트는 상대방이 어떠한 일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을 때 그 이유를 묻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배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미리 부탁 안 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idn't you? 왜 뭐뭐 안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미리 부탁을 하다 라는 의미로 ask me befor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why didn't you 다음에 ask 부탁하다, 요청하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래서 ask me 하면 나에게 요청하다, 부탁하다. 맨 끝에 있는 before 하면 미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 일을 미리 부탁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묻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y didn't you ask me before? 왜 미리 부탁 안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왜 어제 전화 안 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idn't you? 왜 뭐뭐 안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어제 전화하다 라는 의미로 call me yesterday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Why didn't you? 다음에 call 전화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call me 나에게 전화하다. 맨 끝에 있는 yesterday 하면 어제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즉 상대방이 어제 나에게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을 때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y didn't you call me yesterday? 왜 어제 전화 안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왜 동창회에 안 왔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idn't you? 왜 뭐뭐 안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동창회에 오다 라는 의미로 come to the reunion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y didn't you 다음에 come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reunion 하면 동창 모임, 동창회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동창회에 왔어야 했는데 왜 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묻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y didn't you come to the reunion? 왜
동창 왜 안 왔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왜 나를 깨우지 않았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idn't you? 왜 뭐뭐 안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나를 깨우다 라는 의미로 wake me up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Why didn't you 다음에 wake 깨우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습니다. 그래서 wake up 하면 누군가를 잠에서 깨우다. 이때 me 목적어를 wake up 사이에 넣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깨워야 했는데 깨우지 않아서 그 이유를 묻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y didn't you wake me up? 왜 나를 깨우지 않았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왜 점심 안 먹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idn't you? 왜 뭐뭐 안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점심을 먹다 라는 의미로 have lunch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y didn't you 다음에 have 먹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점심을 진작에 먹었어야 했는데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y didn't you have lunch? 왜 점심 안 먹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Why don't you? 라는 패턴인데요. 직역을 하면 Why, 왜, don't, 하지 않니, you, 너는. 그래서 Why don't you? 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너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Why don't you? 다음에 역시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발음에서 don't you를 연음으로 don't you 그래서 Why don't you? 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포인트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정중하게 제안 또는 권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또 해보겠는데요. 집에 놀러 오는 게 어때?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집에 놀러 오다 라는 의미로 come over to my hous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y don't you 다음에 come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이때 come over 하면 놀러 오다, 건너오다 to my house 나의 집으로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의 집에 놀러 오는 게 어떤지 정중하게 제안이나 권유를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y don't you come over to my house? 집에 놀러 오는 게 어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매운 거 먹는 게 어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매운 걸 먹다 라는 의미로 eat something spicy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y don't you? 다음에 eat 먹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something spicy 하면 매운 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매운 걸 먹는 게 어떤지 정중하게 제안이나 권유를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y don't you eat something spicy? 매운 거 먹는 게 어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바람 좀 쐬는 게 어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바람 좀 쐬다 라는 의미로 get some fresh air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y don't you 다음에 get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some fresh air 하면 약간의 신선한 공기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바람 좀 쐬는 게 어떤지 정중하게 권유나 제안을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y don't you get some fresh air? 바람 좀 쐬는 게 어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랑 같이 가는 게 어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나랑 같이 가다 라는 의미로 go with m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y don't you 다음에 go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go with me 하면 나와 함께 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랑 같이 가는 게 어떤지 정중하게 권유 또는 제안을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y don't you go with me? 나랑 같이 가는 게 어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 셔츠를 사는 게 어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이 셔츠를 사다 라는 의미로 buy this shirt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y don't you 다음에 buy 사다 구입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이 셔츠를 사는 게 어떤지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제안이나 권유를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y don't you buy this shirt? 이 셔츠를 사는 게 어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I 라는 패턴인데요. Can I는 우리말로 내가 뭐뭐 해도 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can I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내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배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Can I? 내가 뭐뭐 해도 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뭔가를 물어보다 라는 의미로 ask you something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can I 다음에 ask 물어보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ask you 하면 너에게 물어보다 something 무언가를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물어봐도 되는지 미리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Can I ask you something?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좀 둘러봐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Can I 뭐뭐 해도 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좀 둘러보다 라는 의미로 look around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can I 다음에 look 동사 원형 어순을 썼습니다. 그리고 look around 하면 주변을 둘러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주변을 좀 둘러봐도 되는지 미리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Can I look around? 좀 둘러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화장실을 써도 돼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Can I? 내가 뭐뭐 해도 돼요?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화장실을 쓰다, 화장실을 이용하다, 즉 use the restroom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can I 다음에 use, 쓰다, 사용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restroom 하면 화장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화장실을 이용해도 되는지 미리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Can I use the restroom? 화장실을 써도 돼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카드로 계산해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Can I? 내가 뭐뭐 해도 돼요?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카드로 계산하다 라는 의미로 pay on credit card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can I 다음에 pay, 돈을 내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credit card 하면 신용카드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내가 카드로 돈을 지불해도 되는지 미리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Can I pay on credit card? 카드로 계산해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 펜 좀 빌려도 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Can I? 내가 뭐뭐 해도 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이 펜을 빌리다 라는 의미로 borrow this pen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can I 다음에 borrow, 빌리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이 펜을 내가 빌려도 되는지 미리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Can I borrow this pen? 이 펜 좀 빌려도 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Can you? 라는 패턴인데요. Can you는 우리말로 뭐뭐 해줄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Can you 다음에 역시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을 부드럽게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패턴으로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따 다시 전화해 줄래?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Can you 뭐뭐 해줄래?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이따 다시 전화하다 라는 의미로 call back later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can you 다음에 call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call back 하면 다시 전화하다. 그리고 later 하면 이따가. 그래서 이따가 다시 좀 전화 좀 해줄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부탁하거나 부드럽게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Can you call back later? 이따 다시 전화해 줄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컵 하나만 갖다 줄래?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Can you 뭐뭐 해줄래?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컵 하나를 갖다 주다 라는 의미로 Get me a cup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can you 다음에 get 가져다 주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me 나에게 a cup 컵 하나를 그래서 나에게 컵 하나만 갖다 줄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부탁하거나 또는 부드럽게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Can you get me a cup? 컵 하나만 갖다 줄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것 좀 도와줄래?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Can you 뭐뭐 해줄래?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이것을 도와주다 라는 의미로 help me with thi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can you 다음에 help 돕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help me 나를 돕다 with this 이것과 함께 즉 상대방에게 이것 좀 도와줄 수 있는지 부드럽게 부탁을 하거나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인 의미는 Can you help me with this? 이것 좀 도와줄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문 좀 닫아줄래?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Can you 뭐뭐 해줄래?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문을 닫다 라는 의미로 close the door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can you 다음에 close 닫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래서 close the door 하면 문을 닫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문을 좀 닫아줄 수 있는지 부드럽게 부탁을 하거나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Can you close the door? 문 좀 닫아줄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우리랑 같이 갈래?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Can you 뭐뭐 해줄래?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우리랑 같이 가다 라는 의미로 go with u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can you 다음에 go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직역을 하면 우리와 함께 가줄래? 가줄 수 있어?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즉 상대방에게 우리랑 같이 가줄 수 있는지 부드럽게 부탁을 하거나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Can you go with us? 우리랑 같이 갈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ve been to 라는 패턴인데요. I've는 이때 I have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ve been to 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뭐뭐에 가본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핵심 패턴은 I've been to 다음에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내가 어떠한 장소에 가본 적이 있을 때 그 경험을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캐나다에 한 번 가봤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been to 뭐뭐 가본 적 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캐나다에 한 번이라는 의미로 Canada onc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ve been to 다음에 Canada 명사를 썼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once 하면 한 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캐나다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을 때 그 경험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ve been to Canada once. 캐나다에 한 번 가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 음식점에 가본 적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been to 뭐뭐 가본 적 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그 음식점이라는 의미로 the restaurant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ve been to 다음에 restaurant 음식점이라는 명사를 썼고요. 즉 내가 어떠한 음식점에 가본 적이 있을 때 그 경험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ve been to the restaurant. 그 음식점에 가본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서른에 파리에 가봤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been to 뭐뭐 가본 적 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서른에 파리에 라는 의미로 Paris when I was 30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ve been to 다음에 Paris 명사를 썼고요. 그리고 when 하면 뭐뭐일 때 I was 내가 30살일 때 즉 내가 30살 때 파리에 가본 적 있는 그 경험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ve been to Paris when I was 30. 서른에 파리에 가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제주도에 가본 적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been to 뭐뭐 가본 적 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제주도라는 의미로 제주 아일랜드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ve been to 다음에 제주도라는 명사를 썼고요. 즉 내가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을 때 그 경험을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ve been to Jeju Island. 제주도에 가본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휴가차 부산에 가봤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been to 뭐뭐 가본 적 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휴가차 부산이라는 의미로 부산 for vacation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ve been to 다음에 부산이라는 명사를 썼고요. 그리고 for vacation 하면
휴가를 위하여 휴가차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휴가 때문에 내가 부산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그 경험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ve been to Busan for vacation. 휴가차 부산에 가봤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I've never 이라는 패턴인데요. 이때도 역시 I've는 I have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ever 하면 결코 뭐뭐 않다. 즉 I've never 이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뭐뭐 한 적 없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핵심 패턴을 보시면 I've never 다음에는 과거 분사, 즉 pp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내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해본 적이 없을 때 그 경험이 없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패턴으로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수영을 해본 적 없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never 뭐뭐 한 적 없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swum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I've never 다음에 swum, 이때 swum 하면 swim, 수영하다 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즉 내가 수영을 해본 적이 없을 때 그 경험이 없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ve never swum, 수영을 해본 적 없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건 생각해 본 적 없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never 뭐뭐 한 적 없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그걸 생각하다 라는 의미로 thought about it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ve never 다음에 thought 과거 분사를 썼고요. thought는 think 생각하다 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bout it 하면 그것에 관하여, 즉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ve never thought about it. 그건 생각해 본 적 없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요리 배워본 적 없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never 뭐뭐 한 적 없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learned cooking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ve never 다음에 learned 과거 분사를 썼고요. 이때 learned는 learn 배우다 라는 동사의 꼬리에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cooking 하면 요리, 즉 내가 요리를 배워본 적이 없을 때 그 경험이 없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ve never learned cooking, 요리 배워본 적 없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 음식 먹어본 적 없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never 뭐뭐 한 적 없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tried this food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ve never 다음에 tried, 즉 try, 먹어보다, 시도해보다 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tried를 썼고요. 그리고 this food 하면 이 음식 또는 이 요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을 때 그 경험이 없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ve never tried this food. 이 음식 먹어본 적 없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ve never 뭐뭐 한 적 없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been ther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ve never 다음에 been 과거 분사를 썼고요. 이때 be는 비동사의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een there 하면 그곳에 가봤다. 그런데 never가 있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그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ve never been there.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